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취업과 관련된 뉴스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런 취업 뉴스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잖아요.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구직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제가 첫 번째 갖고 온 기사를 먼저 보시죠.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올 채용 기상도는 민간기업 흐림, 공무원 공기업 화창. 일단 단어가 되게 참 재밌는데 이런 기사는 사실 거의 매년 나와요. 그래서 민간 기업은 어렵다, 공무원은 괜찮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말고 대학생들, 특히 저학년들이 요즘 너는 졸업해서 어떤 거 하고 싶니? 그리고 물어보면 사실 공기업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. 이런 이유가 사실 한국에서 가장 모범 고용주가 정부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민간 기업들이 인건비를 좀 비용으로 보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. 사실 사람을 좀 인적 자본으로 보고 어떤 투자의 대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민간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공무원 30%, 공공기관 15% 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늘어도 우리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또 지방에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쪽 지방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? 아니면 또 우리 대학을 나오면은 뭐 지역 인재 채용하고 거기랑 좀 먼데 어드밴티지가 없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또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는다고 해서 뭐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닌데요. 보통 우리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채용을 하는 그 기준이 있고요. 그 박스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보통 선발을 하는 게 보통의 채용 방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기회일 수 있는데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 이 정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든 어디든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제가 가져온 뉴스는요. 좀 약간 우울한 소식이죠.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채용 취소합니다. 이 단어가 어렵죠. 기업의 무책임함, 번복에 취준생 눈물. 이거 좀 보니까요. 보통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하거나 뭐 결제가 나지 않았다,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시간만 번복하다가 나중에 미안하다, 취소됐다, 화이팅 이러고 끝난다는 얘긴데 사실 이게 인사팀 입장에서 보면은요, 이 채용의 비용이에요. 여러분들 보통 대기업들 이런 채용 진행할 때 다 최종 합격자 뽑아놓고 그 숫자로 비용을 나눠보면 거의 한 명당 한 1,800만 원에서 2천 한 2, 300만 원 이상 비용을 쓰고 채용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정도 만약에 이 정도 비용 들었는데 뽑은 사람 중에 한 두 명 나가보세요. 당장 돈이 크죠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 15명 뽑는다 그러면 이 15명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한테 채용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또 갑을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취업준비생일 때는 갑이 누구예요? 기업이죠. 그래서 기업에서 이 합격했다고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완벽한 을인데 딱 통보를 받고 나서 이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할까라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거는 누구죠? 이 합격자죠. 합격자가 안 간다 그러면 끝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뽑는 건데 기업에서 전화한 사람들 대부분이 온다고 하고요. 다른 데 안 가고.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관둘 줄 알았는데 안 관둬요.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운영하기로 했던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뽑겠죠. 이렇게 되면은 보통 나중에 몇 명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고 막 잘 몰라요. 계속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좀 기업들이 좀 책임지고 이러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 기업에 보통 취업을 할 때 예비 합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보통 딱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일정이 진행 안 되면 이거 문제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. 다음 제가 준비해 온 기사는요.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거 공통점을 찾아서 제가 이 화면에 담아봤는데 많은 대학들이 다 취업률 1위다 이렇게 최근에 기사를 많이 냅니다. 요 시기 때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. 전국의 모든 대학이 다 취업 잘 된다고 올리거든요. 이게 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가보세요. 학교 홈페이지가 안 뜨고 입학 안내 페이지가 메인에 딱 뜨거든요.
지금 이제 이 수험생들을 좀 이 대학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기사인데, 사실 이게 수험생 부모님들 타겟 기사예요.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.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도 이런 기사 다 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런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취업이잖아요. 그런데 취업을 위해서 대학에서 주는 거는 사실 또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학해 놓고 나서 야, 이거 뭐야?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 대학이 취업에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요. 학교에서의 어떤 차원도 있겠지만 또 이 교직원분들의 어떤 개인차도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취업 실제로 이런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교, 그리고 이런 학생들 진로 지도에 관심 있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생각하기에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좀 더 많이 확인을 하시고 진학하는데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. 금융권 취업 뉴스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, 이상하게 장례지도사가 나왔더라고요. 어떤 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, 제가 이거를 좀 꼽은 이유가, 제가 장례지도학과를 한번 이 취업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. 이때 가니까 학생들이 취업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게, 물어보니까 한 200% 취업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3학년 때 이미 4학년 올라갈 때 취업을 거의 결정을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일 자체가 조금 힘든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좀 꺼리는 일이다 보니까.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물어보니까 실습을 많이 하는데, 그때 학생들이 뭐 무연고 시신이 나오면 실습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문성을 쌓는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친구들 참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실제로 어떤 이런 좀 특수한 과들은요,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취업이 상당히 잘 되는 전공들도 아직은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선호하거나 이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특이해서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10분 만에 뚝딱 판치는 3분 자격증, 이런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. 좀 읽어보니까 그냥 민간 자격증 얘기해요. 그냥 뭐 돈만 내면 자격증 그냥 주고, 여기 어떤 한 A진흥원이라는 데랑 대화 나눈 거를 스크립트로 올렸는데, 일단은 자격증 먼저 보내주겠다. 뭐 교육 나중에 받아라.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 이 자격증에 대한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. 취업할 때 사실 특히 금융권,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금융권 같은 데는 인정하는 자격증을 딱 미리 제시를 해두고요. 기업들도 이 채용 공고에 잘 보시면 우리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이거다 이렇게 좀 보통 제시를 합니다. 채용 공고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 지원서를 입력하잖아요. 거기에 보면 자격증을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골라서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.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증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민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다고 취업에 절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사실 반드시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괜찮은데,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자격을 주는 것, 이런 거 뭐 몇 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거, 이건 사실 기업에서 다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에 뭐 개수가 많다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자격증에 좀 많이 목매는 경우가 있는데, 자격증은 정말 필요한 것만 취득하시는 게 좋겠고요. 과거에 이런 제가 취업에 유행이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인턴이나 이런 게 유행하기 바로 이전에 한 2006년, 7년, 8년 요때쯤인데, 그때 이런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해가지고 뭐 금융 3종이네, 뭐 6종이네, 특히 웃음 치료사, 그리고 레크레이션 자격증 뭐 이런 거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.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취업에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들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좀 민간 자격증 많이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, 저도 민간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어요. 레크레이션 자격증.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뭐 취득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기업이나 그 직무에서 인증하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. 이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제가 또 카드 뉴스에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. 호칭이죠. 땡땡 과장님, 땡땡님 뭐 이렇게 부르면 창의성이 생길까? 보통 이 직급과 호칭 파괴에 나선 기업들 얘기를 하는데요. 제가 한 교육을 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팀장만 팀장이라고 하고요. 나머지는 그냥 프로라고 붙여서 뭐 신프로, 김프로, 박프로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,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
학생들은 이런 기업 되게 선호해요.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걸 되게 선호하는데 보통 근데 이런 회사들 특징을 조금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면은 선배가 없죠. 선배는 있는데 뭐 위로 이렇게 호칭을 부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윗사람도 자기가 입사 선배지만 이쪽에 더 일을 많이 했지만 똑같은 누구누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책임지고 뭐 가르쳐 준다거나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뭐 챙기거나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수직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좀 루즈합니다. 좀 이게 느슨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있어요. 근데 사실 어떤 회사들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한테 철수 이렇게 부르기는 나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 데도 있어요. 뭐 무슨 뭐 제이슨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. 중국에 텐센트라는 회사 있거든요. 거기 같은 경우도 아예 중국어 이름 걔네도 이제 우리처럼 호칭 부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수평적으로 영어 이름 부르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또 어떤 회사들은 이걸 했다가 다시 돌리는 회사들도 있어요. 야 이거 의미 없다. 다시 직급 체계 바꾸겠다.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꾸는 걸 좀 보면서 저런 생각도 좀 했어요. 보통 기업들이 뭐 정리하거나 구조 조정할 때 어느 직급 이상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평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런 대상이 어떤 직급이 아니고 사람, 그러니까 더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차원에서 조금 수평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.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. 그다음 제가 KBS 뉴스에서 최근에 보도됐는데 이게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중간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는데 똑같은 옷 면접관 추첨 달라진 채용 현장 뭐 이런 거가 좀 기사가 있더라고요. 여기에 보면은 보통 저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면접관, 이 외부 면접관으로 저도 가거든요. 저도 가면은 진짜 누구지 몰라요. 그리고 이 지원자들이 아침에 와서 이 번호표를 뽑아요. 그래서 본인이 뭐 17번이면 그날 이름 17번이에요. 그래서 진짜 모르고 보통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확인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 하나 알아둘게요. 이런 게 있어요. 면접관들도 이 사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으로 얼굴을 확인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정말 다른 사람이 있어요.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. 면접관 입장에서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만약에 내가 안경을 쓰고 이 그 증명사진을 찍었으면 면접 때 안경 쓰고 가주세요. 면접관들 정말 헷갈립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은 면접장 풍경이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거는요. 이런 거를 조금 깨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같은 경우 옛날에 다 뭐 네이버 다음을 많이 썼다면 최근에는 학교 이메일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. 블라인드로 가도 이메일 주소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라는 걸 좀 알리는 친구들도 있고요. 그리고 동아리 이름이 학교 이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동아리 이름이 뭐 SNU 어쩌고예요. 막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꼼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일일이 딱 제지하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꼼수다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보통 구조화 면접을 실시를 하는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. 왜냐면 이 사람을 모르고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채용 방법이나 도구들을 상당히 고급화하고 전문화시키죠.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훈련된 면접관들이 들어와서 채용을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.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블라인드 채용하면은 채용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보통이 아니겠구나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면은 뭐 평가표만 딱 들고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뭐 회사 가는 거 많이 물어본다. 뭐 이렇게 학원 강의 중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공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. 블라인드 채용.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.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본인이 준비해온 과정이 뭐가 있느냐. 그리고 우리 조직에 적합한가. 이런 거 조직 적합성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. 그리고 이 일반 민간 기업들은요.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보려고 많이 해요. 그래서 잠재 능력, 자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.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가진 잠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. 이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기사로 제가 가져온 게 여기 보니까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방 이전 기관 지역 인재 채용
2020년 이후까지 22년 이후까지 30% 이상 목표로 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인재 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NCS 채용이 시범적으로 들어왔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이런 지역 인재 채용이 상당히 늘었고 또 이 시기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전을 거의 완료를 한 시점이에요.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고 또 현지에서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전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찾고 그쪽에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서 입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또 채용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늘리겠다 이런 기사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지역 인재 채용 계속 늘리겠다 하면서 2월 초에 예정된 한국가스공사 상반기 공개 채용이 아마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지역 인재 채용 혹시 우리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내가 출신 지역에서 혹시 이런 부분 채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. 공채와 별도로 지역 인재만 채용 공고를 별도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 여러분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대부분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채용이 언제 있는지 꼭 챙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들 6분 저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취업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취업에 대한 뉴스와 함께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